안녕하세요. 어벙벙 사자입니다. 오늘은 규칙 18의 2편으로 프로비저널 볼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규칙인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규칙 18.3 프로비저널 볼입니다. 먼저 규칙 18.3의 A 프로비저널 볼을 언제 플레이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프로비저널 볼이란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볼이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을 수도 있는 경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플레이하는 다른 볼이죠. 이 문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프로비저널 볼의 50%는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보죠. 자신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프로비저널 볼은 플레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한 볼이 나무가 우거진 구역으로 갔어요. 멀리서 봐도 저 구역에서는 자신의 볼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즉 분실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수 있죠. 또 플레이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 방향으로 향했지만 잘하면 인바운즈에 정지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세컨샷을 플레이했는데 볼이 페널티 구역 쪽으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페널티 구역 바로 옆에는 깊은 러프도 있어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을 수도 있고 러프에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는 경우니까 가능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는 볼이 프로비저널 볼이라고 했죠. 티샷이 깊은 러프로 가서 찾아보니까 볼이 없어요. 그럼 다시 티인 구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1벌타를 받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가능하니까요. 다시 돌아오는 시간 때문에 플레이 속도도 한참 지체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를 치고 나가는 볼이 프로비저널 볼이에요.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한 후에 나가서 원래의 볼이 살아있다면 그 볼을 플레이하면 되는 것이고, 아웃 오브 바운즈에 원래 볼이 있는 경우라면 프로비저널 볼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로 간주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또한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된 경우도 프로비저널 볼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페널티 구역 밖이라고 하면 페널티 구역을 제외한 코스의 나머지 구역이겠죠. 이런 구역들에서 볼이 분실된 경우는 프로비저널 볼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로 간주하고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구역의 깊은 러프나 관목이 우거진 구역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대표적일 거예요.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는지 러프에서 분실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고 나갔는데 원래의 볼이 페널티 구역에서 발견된 경우나 페널티 구역에서 분실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라면 이제 프로비저널 볼은 플레이할 수 없는 잘못된 볼이 됩니다. 즉, 이 문장을 뒤집어서 보면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에서는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리하면 프로비저널 볼이 허용되는 경우는 원래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볼이 분실될 가능성이 있고, 그 장소가 페널티 구역일 수도 있지만 아웃 오브 바운즈일 수도 있고, 페널티 구역을 제외한 코스의 다른 구역일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플레이하는 다른 볼이 프로비저널 볼인 것이죠. 프로비저널 볼이 허용되지 않을 때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한 경우 그 볼은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은 플레이어의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로비저널 볼 플레이가 가능한지 그 여부는 기본적으로 원래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티샷을 했고 티인 구역에서 원래의 볼이 보여요. 그런데 나 프로비저널 볼 칠 거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 프로비저널 볼을 선언하고 플레이했더라도 그 볼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이 되어버리고 원래의 볼은 이제 플레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볼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고 동반자도 보았어요. 이 경우는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때는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고 나가겠다 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이 경우도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즉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이 돼버리고 원래의 볼은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플레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규칙 17.1D에 따른 후방선 구제나 측면 구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규칙 책자에 보면 볼이 페널티 구역에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고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을 수도 있는 경우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을 보고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도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은 교집합이에요. 즉,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공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하나로 한번 써보죠. 원래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을 수도 있지만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고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을 수도 있는 경우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티샷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을 수도 있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비저널 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갔어요. 이 경우 또다시 두 번째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면 그 또 다른 프로비저널 볼과 첫 번째 프로비저널 볼의 관계는 첫 번째 프로비저널 볼과 원래의 볼의 관계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드북 내용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플레이어가 자신의 티샷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비저널 볼을 선언하고 플레이했는데 그 프로비저널 볼도 비슷한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플레이어는 화가 나서 아무 말 없이, 즉 프로비저널 볼을 선언하지 않고 티인 구역에서 또 다른 볼을 플레이했고 그 볼은 페어웨이로 갔어요. 첫 번째 프로비저널 볼과 원래의 볼의 관계를 보죠. 만약에 원래의 볼이 살아있다면 그 볼이 인플레이 볼이에요. 어떤 페널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비저널 볼은 즉시 잘못된 볼이 됩니다. 이 경우는 아무 선언 없이 플레이한 세 번째 볼이 두 번째 볼과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볼도 잘못된 볼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원래의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에서 발견되었다면 복잡해져요. 이제 프로비저널 볼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인플레이 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무 선언 없이 플레이한 세 번째 볼도 있네요. 아무 선언 없이 플레이했기 때문에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이 된 프로비저널 볼에 대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이 되어버립니다. 타수를 계산해볼까요? 티샷 한 번, 프로비저널 볼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인플레이 볼이죠? 세 타짜입니다. 그런데 선언 없이 플레이한 볼은 그 프로비저널 볼에 대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이 되었으니 페널티 한 타를 플러스해서 5타를 플레이한 것이 되었고 페어웨이에 정지한 볼로 6타째를 쳐야 합니다. 즉 첫 번째 볼이 살았다면 선언 없이 플레이한 세 번째 볼은 두 번째 볼과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볼이 잘못된 볼이 되었으니 세 번째 볼도 잘못된 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규칙 18.3b 프로비저널 볼 선언하기입니다. 프로비저널 볼에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자신이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에 그 선언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경우 프로비저널 볼을 먼저 플레이하고 알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들을 사람이 있는데도 스트로크 하고 나서 나 프로비저널 볼 친 거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이 되어버립니다.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의도가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플레이해야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 프로비저널 볼을 먼저 플레이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빨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선언을 하지 않고 그 볼에 스트로크를 하면 그 볼은 즉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이 되어버리고 원래 볼은 코스에서 발견되더라도 플레이할 수 없는 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선언을 할 때는 프로비저널 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 의도를 명백하게 나타내기만 하면 다른 표현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어요. 잠정구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볼 하나 더 플레이하겠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볼을 플레이하겠다 하는 것은 그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과 한조가 돼서 라운드를 하는데 자신의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 잠정거나 칠게요 하면 외국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으면 자신의 의도를 명백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프로비저널 볼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의도를 나타내고 그 의도가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규칙 18.3c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되거나 플레이에서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1항은 프로비저널 볼을 여러 번 플레이하더라도 원래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보다 홀까지의 거리가 같거나 더 먼 지점에서는 그 프로비저널 볼을 여러 번 플레이해도 그 성격은 여전히 프로비저널 볼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과 2항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할게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원래의 볼은 왼쪽 덤불로 갔어요. 이 덤불 안에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고 A 지점에 있는 카트도로에 정지했어요. 이 카트도로의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고 플레이하더라도 아직은 원래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보다는 홀에서 더 먼 지점이기 때문에 원래의 볼이 여전히 인플레이 볼이고 프로비저널 볼은 그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B 지점으로 가서 물에 빠져서 페널티 구역 밖 구제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받고 플레이하더라도 여전히 프로비저널 볼이에요. 그리고 프로비저널 볼을 여러 번 플레이해서 만약에 C 지점까지 간 경우라고 생각해보죠. 이제 홀까지 남은 거리가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과 같은 지점이죠. 프로비저널 볼을 몇 번을 플레이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한 지점이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보다 홀까지 남은 거리가 같거나 더 먼 지점에서 플레이하는 프로비저널 볼은 계속 그 성격이 프로비저널 볼이에요. 여전히 원래 볼이 인플레이 볼이라는 것이죠.
원래 볼을 찾기 전에 저 C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더라도 여전히 그 볼은 프로비저널 볼입니다. 홀까지 남은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플레이한 것이니까요. 프로비저널 볼의 성격이 인플레이 볼로 바뀌고 원래의 볼이 잘못된 볼이 되는 시점은 원래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보다 홀에서 더 가까운 지점에서 프로비저널 볼에 스트로크를 한 시점입니다. 프로비저널 볼이 있는 위치가 홀에 더 가깝다고 해서 그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볼에 스트로크를 해야 그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림에서 프로비저널 볼이 너무 잘 맞아서 이 D 지점까지 갔어요. 인생샷이 나왔네요. 하지만 이 볼도 여전히 프로비저널 볼이에요. 원래 볼을 찾지 못하고 D 지점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면, 스트로크를 하면 비로소 이제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원래의 볼이 페널티 구역을 제외한 코스의 구역에서 분실되거나 또는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프로비저널 볼은 즉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된다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네요. 원래 볼이 페널티 구역을 제외한 코스에서 분실되었거나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경우, 그리고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보다 홀에서 더 가까운 지점에서 그 프로비저널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되기 전까지의 성격은 계속 프로비저널 볼입니다. 프로비저널 볼의 성격을 가지는 볼은 인플레이 상태의 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못된 볼도 아니에요. 그 중간쯤 되는 성격을 가진 볼입니다.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상태가 되면 이제 원래 볼이 잘못된 볼이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프로비저널 볼이 플레이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그 프로비저널 볼이 잘못된 볼의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죠. 가이드북 내용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보다 홀에서 더 가까운 지점에서 프로비저널 볼에 스트로크를 하면 그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에서 볼을 1분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해서 홀에서 더 가까운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볼이 플레이할 수 없는 라이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언플레이블 볼 측면구제를 받아서 볼을 드롭했어요. 그때 갤러리 한 명이 원래의 볼을 발견했고 이때는 3분이 경과하기 전이었어요. 이 경우는 여전히 원래의 볼이 인플레이 볼이고 그 볼을 플레이해야 합니다. 프로비저널 볼은 잘못된 볼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드롭한 것이지 스트로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볼은 여전히 프로비저널 볼의 성격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보다 홀에서 더 가까운 지점에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한 경우에 그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된다고 했죠.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플레이어의 티샷이 오른쪽 산 쪽으로 가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는데 그 볼은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보다 훨씬 홀에 더 가깝게 정지했어요. 그리고 원래 볼을 1분 정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고 그린 근처로 보낸 뒤에 걸어가다가 그린 근처에서 원래 볼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도 카트도로를 맞았거나 나무를 맞고 멀리 튀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원래 볼이 발견된 지점보다 홀에서 더 먼 지점에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으니까 여전히 원래 볼이 인플레이 볼일까요? 아니에요. 규칙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볼이 발견된 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보죠. 플레이어의 티샷이 오른쪽 러프로 가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어요. 그런데 플레이어가 원래 볼을 찾기 전에 경기가 열리는 이 코스에서 연습 라운드를 몇 번 했는데 이 홀에서는 가끔 카트도로를 맞고 볼이 그린 앞까지 간 경우가 있으니까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지점을 그린 앞까지 넓게 추정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일단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러프에서 볼을 2분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고 그린 앞에 가서 다시 1분간 볼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볼을 찾기 시작한 시점부터 3분은 시작되었고 계속 흐르는 거거든요. 2분간 볼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볼을 찾는 시간이 정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클럽을 고르고 스트로크하고 또 앞으로 와서 다시 볼을 찾는 시간까지 남은 1분 안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정리하면 자신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넓게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단 볼을 찾기 시작하면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 찾다가 없으면 그린 앞까지 뛰어가야지.
앞편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티샷한 원래의 볼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티인 구역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도 볼을 찾는 3분에 모두 포함됩니다. 프로비저널 볼에 스트로크하고 다시 볼을 찾으러 돌아오는 시간도 3분에 포함돼요. 용어의 정의 분실에 나오는 이 문장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으로 돌아갈 때도 볼 찾기에 허용된 3분의 시간은 계속 흐른다 라고 말이죠. 플레이어가 티샷한 후에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는데 원래의 볼이 있던 곳과 비슷한 곳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두 개의 볼 중에서 어떤 볼이 원래의 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식별 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프로비저널 볼로 간주해야 하고 원래의 볼은 잘못된 볼이 됩니다. 원래의 볼은 분실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로 간주하고 다음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음 샷은 내 타짜가 되겠네요. 만약 두 개가 다 발견되었는데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는 플레이할 수 없는 라이에 정지했고 또 하나는 좋은 라이에 볼이 놓였다면요. 이때는 좋은 라이에 있는 볼을 네타째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1벌타를 받는 상황인데 안 좋은 라이에 있는 볼을 인플레이볼로 간주하겠다고 하면 플레이어한테 너무 불리하잖아요. 하지만 플레이어가 선택하면 나쁜 라이에 그 좋지 않은 라이에 있는 볼을 쳐도 돼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같은 이유로 하나는 페널티 구역에서 발견되었고 또 하나는 일반 구역에서 발견되었는데 두 개의 볼을 구분할 수 없다면 둘 중 하나를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만약 하나는 아웃 오브 바운즈에서 발견되었고 또 하나는 일반 구역에서 발견되었다면 일반 구역에서 발견된 볼을 프로비저널 볼로 간주하고 다음 플레이를 하는 게 공정하겠죠? 규칙은 언제나 플레이어의 편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자, 사망은 프로비저널 볼이 반드시 플레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프로비저널 볼이 플레이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짐작이 가시죠? 첫 번째, 원래의 볼이 볼을 찾는 3분 안에 코스에서 발견된 경우예요. 그곳이 페널티 구역이든 코스의 다른 구역이든 원래의 볼이 발견되면 즉시 프로비저널 볼은 잘못된 볼이 되어서 플레이할 수 없어요. 원래의 볼이 도저히 플레이할 수 없는 라이에서 발견되었더라도 그 볼이 3분 안에만 발견되었다면 프로비저널 볼은 즉시 잘못된 볼이 되고 플레이할 수 없어요. 이 프로비저널 볼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로 간주하고 플레이하겠다.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로비저널 볼은 볼이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되었거나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잠정적으로 플레이한 볼이지 언플레이어블 볼 상태인 볼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스트로크한 볼이 아니잖아요. 또한 페널티 구역에서 원래 볼이 발견되었거나 페널티 구역에 원래 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도 프로비저널 볼은 즉시 잘못된 볼이 되고 플레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프로비저널 볼을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로 간주하고 플레이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서 다시 쳐야 하는데 시간도 절약할 겸 그 프로비저널 볼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로 해주면 될 텐데 왜 안 된다고 할까요? 같은 이유로 프로비저널 볼은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플레이한 볼이 아니잖아요. 만약 플레이어가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측면 구제나 후방선 구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티인 구역으로 돌아가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22년까지는 가이드북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즉 원래의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거나 플레이어가 원래의 볼을 언플레이어블 볼로 간주하는 경우 프로비저널 볼은 인플레이 볼이 될 수 없다. 원래의 볼이 인바운드에서 발견되거나 페널티 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프로비저널 볼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요. 다만 23년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개정 규칙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전 가이드북에 있던 이 내용은 개정된 규칙 18.3과 프로비저널 볼의 정의로 이미 다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이죠. 가이드북 내용을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파3홀에서 티샷이 깊은 러프에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는데 그 볼이 홀인되었어요. 이때 원래의 볼을 찾기 전에 그 프로비저널 볼을 홀에서 꺼내면 홀은 끝난 것이 됩니다. 이 경우는 홀에서 볼을 꺼내는 것이 그 볼에 스트로크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보다 홀에서 더 가까운 지점에서 프로비저널 볼을 스트로크한 것이 되니까 이 홀의 스코어는 3, 즉 파를 기록한 것이네요. 하지만 그 볼을 홀에서 꺼내기 전에 갤러리든 다른 플레이어든 누구든지 플레이어의 원래의 볼을 코스에서 발견하면 반드시 원래의 볼을 플레이해야 합니다. 프로비저널 볼은 즉시 잘못된 볼이 되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원래의 볼을 찾고 싶지 않아서 그린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갤러리가 선수를 도와준다고 원래의 볼을 찾아주면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겠죠. 이런 경우라면 빨리 홀로 뛰어가서 홀 안에 볼을 꺼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프로비저널 볼이 홀인되었거나 원래의 볼이 너무 깊은 러프로 가서 차라리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자신의 원래의 볼을 찾지 말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트로크 플레이는 경쟁이잖아요. 원래의 볼을 찾는 게 다른 플레이어들이 생각할 때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플레이어가 찾지 말라는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어요. 아까 그림처럼 원래의 볼은 깊은 러프로 갔고 프로비저널 볼은 정말 멀리 가서 그린 근처까지 갔다면 다른 사람들이 원래의 볼을 찾기 전에 곧장 프로비저널 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볼에 스트로크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원래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보다 홀에서 더 가까운 지점에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한 것이 되니까 원래의 볼은 즉시 잘못된 볼이 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플레이어가 원래의 볼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프로비저널 볼로 플레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원래의 볼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찾는 신용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다만 원래의 볼일 수도 있는 볼이 발견된 경우는 달라요. 이때는 반드시 그 볼이 자신의 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볼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나 그 볼 확인 안 할 거야. 그냥 프로비저널 볼 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볼이 자신의 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해서 위원회가 플레이어를 실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외사항으로 원래의 볼이 코스상에서 분실된 경우인데 프로비저널 볼이 즉시 인플레이 볼이 되지 않는 몇 가지 경우를 설명할게요. 규칙 18의 1편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같아요. 볼이 분실되었는데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렸죠. 4가지. 하지만 프로비저널 볼의 예외는 3가지입니다. 즉 다음에 3가지 경우는 해당 규칙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분실된 볼이니까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프로비저널 볼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플레이한 볼이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고 나갔는데 역시나 볼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원래의 볼이 코스에 정지한 후에 까마귀가 물고 갔어요 하고 알려줬어요. 또는 다른 선수가 그 볼이 자기 볼이라고 생각하고 치고 나갔어요 라고 말해준 거예요. 즉 자신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 된 거죠. 이 경우는 원래의 볼이 분실되었지만 프로비저널 볼이 즉시 인플레이 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칙인 규칙 9.6을 적용할 수도 있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그 프로비저널 볼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이 분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고 나갔는데 원래의 볼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또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아니나 위에서 분실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에요. 이때도 원래의 볼은 분실되었지만 관련 규칙인 15.2b나 16.12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그 프로비저널 볼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볼이 분실되었을까봐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고 나갔고 원래의 볼을 찾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플레이한 볼이 굴러오고 있을 때 누가 발로 차서 물에 빠뜨렸다고 말해준 거죠. 즉 누군가 고의로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의 방향을 바꾸어서 분실되게 한 경우예요. 이때도 규칙 11.2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프로비저널 볼을 인플레이 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의 3가지 상황 모두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자신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예요. 원래의 볼이 분실되었을 수도 있어서 프로비저널 볼을 치고 나갔는데 원래의 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에 까마귀들이 있어서 원래의 볼을 까마귀가 물고 갔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북에 나오는 내용으로 퀴즈 하나를 풀고 끝내겠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티샷이 덤불에서 분실되었다고 생각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고 걸어가다 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볼이 원래 볼이라고 생각하고 그 볼에 스트로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프로비저널 볼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스트로크한 볼이 자신의 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잘못된 볼을 친 거죠. 플레이어는 다시 원래의 볼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3분이 지나버렸어요. 자, 이 경우 다음 플레이를 해야 할 장소와 그때의 플레이는 몇 타째가 될까요? 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셨나요? 가이드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볼을 스트로크하고 인플레이 볼이 된 프로비저널 볼을 이유 없이 집어 올렸네요. 개지 행위가 있죠?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했으니까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스트로크인데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한 것은 페널티는 받지만 타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왜 이 스트로크가 개지 행위가 될까요? 그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할 때는 그 볼이 자신의 인플레이 볼이라고 생각했고 타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로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볼이 잘못된 볼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볼에 스트로크를 했다면 그것은 규칙 6.3c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홀 플레이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금지하는 규칙 5.5a 위반으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정이가 있으니까 모든 페널티를 다 받아서 3벌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규칙 위반의 순서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인플레이블이 된 프로비저널 볼을 먼저 집어올리고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경우라면요. 이때는 계정이가 없는 것이 됩니다. 계정이라는 것은 규칙 위반과 위반 사이에 스트로크를 했거나 또는 첫 번째 위반을 할 때 그것이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도 또 다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인플레이블을 먼저 집어올리고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것이니까 위반과 위반 사이에 스트로크가 없네요. 물론 규칙 위반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이렇게 계정이가 없다면 그 위반들 중에서 더 높은 단계의 페널티만 받게 됩니다. 즉 잘못된 볼 플레이에 대한 2벌타만 받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가이드북 상황은 순서가 잘못된 볼을 먼저 스트로크하고 인플레이볼을 집어올린 것이니까 스트로크라는 계정이가 있는 것이고요. 자, 타수를 보죠. 티샷 1번, 프로비저널 볼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세타째 인플레이볼이고요. 규칙 6.3C 잘못된 볼 플레이의 2벌타, 규칙 9.4B 이유 없이 자신의 인플레이볼을 집어올린 것에 대한 1벌타, 총 3벌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어올렸던 프로비저널 볼은 인플레이볼이잖아요. 그 볼은 다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다음 샷은 무려 7타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규칙 18의 2편으로 프로비저널 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으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규칙 책자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다음 영상은 규칙 19 언플레이어블 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